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와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주가 오늘 3%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은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어요. 더욱더 진보된 자율주행 FSD 버전 12가 정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버전 12가 나오면 결코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다우는 이미 전고점을 뚫었고 S&P 500은 지난해 1월에 그러니까 거의 2년 전에 기록했던 게 전고점이었습니다. 4,796이었는데요. 전고점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에요. 전고점에 이르르자 그 변동폭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0.04%, 0.03%이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말에 뭐 시장을 움직일 만한 큰 뉴스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국채금리라든지 유가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금리는 소폭 오르고요. 유가는 좀 많이 빠졌어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그렇게 그다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일단 연말 시장 상승을 이끌어왔던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 미국 경제 연착륙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연준 위원들이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내년에는 확실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S&P 500도 전고점에 이르렀고 다우 역시 전고점을 뚫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조정 우려가 있는 거죠. 물론 연말 연시에 S&P 500이 연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을 강력하게 뚫어낼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당분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고용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가 전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주 21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전주보다 12,000명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고용 상황이 좀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절대적인 수치로서는 나쁜 건 아닙니다. 20만 명 초반 정도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요. 아주 바람직한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한 30만 명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15,000선을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11월 달부터 너무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나스닥이죠. 아무래도 15,000선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키 맞추기라는 말이 있죠. 이미 다우가 전고점을 뚫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민감한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된 나스닥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하지만 언제나 예측은 빗나갈 수 있죠. 현재 중장기 이평선과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보유는 하시되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눌림목 구간 14,000선, 13,300선에서 주식을 추매를 하면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 좋지 않았는데요. 테슬라도 이와 동반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하락에는 그다지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야후 파이낸스의 테슬라와 관련된 주요 뉴스를 보면 소비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싫어해서 테슬라를 구매하지 않는다. 샤오미가 SU7이라는 EV를 새로 지금 론칭을 하려고 하는데 뭐 포르쉐와 테슬라를 합쳐놓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테슬라 펀더멘털에 그렇게 그다지 안 좋은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려왔듯이 2년 동안 이어진 이 역사적 저항선 하늘색 선이죠. 자, 이 선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 하늘색 선 그래도 상단에 놓여져 있어요. 이미 하늘색 선을 돌파한 상황인데 지난 뭐 세 차례의 돌파 시도에서도 잠깐 돌파를 했다가 이렇게 주저앉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 하늘색 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이 하늘색 선을 잘 지키는 모습에서 다음 주에 있을 4분기 인도량이 잘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증시 캘린더를 보면 다음 주 한국 시간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자정에서 새벽 3시 뭐 사이에 테슬라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아울러 고용 상황이라든지 미국의 물가 상황 등 매크로 지표들 주시하면서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벽에 확인해본 FOMC 금리 인하 확률은 3월 20일에 74% 정도 확률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1월 31일에 다음 FOMC가 있는데
금리가 동결된 가능성이 83.5%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이 빠르면 3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6차례 금리 인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은 그 절반인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준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매크로 지표 상황에 따라서 이 확률이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의 관건은, 단기적인 관건은 인도량 발표가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이번 4분기 생산량은요 50만 대에 다다를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생산 대수가 50만 대라고 해서 이게 전적으로 인도량으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인도량은 대부분 생산 대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4분기 인도량은 최소 약 한 47만 6천 대로 보고 있어요. 47만 6천 대를 달성을 해야지 테슬라의 올해 연간 목표인 180만 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그래도 48만 대를 넘긴 상황이에요. 48만 3천 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건데 뭐 생산량이 50만 대니까 50만 대를 인도량이 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47만 6천 대에서 50만 대 사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47만 6천 대만 나오더라도 역대 최대 분기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는 테슬라예요. 지난 3분기에는 43만 5천 대를 인도를 했죠. 3분기에는 특히 8, 9월 달에 테슬라 공장의 업그레이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량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최근에 최대 분기 인도량을 기록했던 것이 지난 2분기였어요. 46만 6천 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4분기 47만 6천 대가 나오면 역대 최대 분기 판매량 달성하는 거예요. 현재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불세력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는 50만 7천 대까지 인도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난 생산량이 50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이 정도까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50만 대를 넘어서면 주가가 이 역사적 저항선을 뚫어내고 강력하게 또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약 한 48만 대 수준만 나오더라도 잘 버티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47만 대 이하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주저앉을 수 있겠죠. 뭐 인도량이 47만 대가 나오던 48만 대가 나오던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미 올해 모델 Y를 123만 대 정도 판매할 예정에 있어요. 정말 기념비적인 숫자일 수 있습니다. 이 모델 Y 123만 대 판매 숫자는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단 작년에 테슬라 모델 Y가 74만 7천 대가 판매가 되면서 글로벌 판매량 3위였습니다. 작년 글로벌 판매량 순위를 보면 1위는 토요타 RAV4였어요. 판매 수량이 101만 대 정도가 되고요. 2위는 토요타의 코롤라 세단이었습니다. 약 99만 대를 판매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100만 대만 넘게 판매하더라도 글로벌 1등을 할 수 있는데 올해 123만 대나 판매가 예상되는 모델 Y예요. 테슬라는 여태껏 인도량을 발표를 할 때 모델 Y 숫자만 따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델 SX를 묶어서 발표하고요. 모델 Y3를 묶어서 발표했던 테슬라였어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123만 대까지 올해 판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좀 분리해서 발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테슬라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 모두 모델 Y가 글로벌 1등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크게 대서특필하진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수면 밑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코닥이 망했고요.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글로벌 핸드폰 점유율 1위였던 노키아가 망했습니다. 자, 현재 이런 순위를 보면 토요타가 1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모델 Y가 123만 대가 올해 판매가 되면서 토요타의 아성이 크게 무너지는 올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테슬라르크맨에 따르면요. 최근 1년간 토요타의 배터리 EV 판매 예상이 기존에는 20만 대였는데 13만 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35% 정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 3월까지의 판매량이에요. 테슬라는 연간 180만 대를 넘게 판매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요타는 기존 목표였던 20만 대도 못 채우고 13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가 빠진 이유는 중국 시장의 감소를 반영을 했다라고 토요타 CFO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격화되는 전기차 가격 경쟁 때문이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전기차 가격 경쟁은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시장 감소도 아닙니다. 중국 시장은
2022년에 536만 대 전체 배터리 EV 시장 규모를 보여주었고요.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이 파란색 부분이 배터리 EV가 되겠는데요. 성장률이 어마무시하죠. 자, 중국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토요타 전기차 판매량도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량이 빠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에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벌써 25%나 올라왔어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체 신차 4대 중에 한 대는 이제 전기차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도 올해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50%나 성장하는 모습이고, 이제는 거의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인 수준까지 미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도 14%를 넘긴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토요타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토요타의 올해 실적은 좋을 거예요. 자,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판매가 높습니다. 그리고 토요타는 프리우스로 대변되는 하이브리드 시장의 강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토요타는 올해 약 한 1000만 대를 넘게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전기차는 13만 대밖에 안 됩니다. 토요타 전체 판매량의 1%도 안 되는 상황이 바로 토요타의 배터리 EV 판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참고로 2007년에 노키아 피처폰의 강자였죠. 노키아 핸드폰의 판매량이 4.4억 대였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마켓시어 무려 38%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애플은 고작 140만 대로서 글로벌 마켓시어가 0.2%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노키아는 망했고 애플은 세계 1위 회사로 등극을 한 상황이죠. 노키아가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토요타는 글로벌 점유율이 약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38%도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0.2%였는데 글로벌 1등이 됐죠. 테슬라는 올해 180만 대면 글로벌 점유율 약 2에서 3% 수준일 것 같은데요. 2007년 애플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네요. 자, 한 10년 뒤면 신차 10대 중에 6대에서 7대는 전기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토요타에서 노키아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개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의 가동에 따라서 더욱더 이 자율주행 개발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전에 레이어드님에 의하면 FSD 버전 12의 웨이브 1이죠. 이게 약 한 15,000대 이상의 테슬라 유저에게 FSD 12를 보급을 하는 거였는데요. 지난 24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웨이브 1의 배포가 몇 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내년이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표한 지 단 4일 만에 웨이브 1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15,000명 이상에게 지금 FSD 버전 12.1이 지금 보급이 된 상황이에요. 자, 이 15,000명은 대부분 테슬라 임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상보다 훨씬 빠른 배포 속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이 있죠. 여기 보시면 FSD 베타 버전 12.1이라고 나와 있고, FSD 베타가 세상을 확인하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있자 테슬라 시놉시스라는 분께서 일론 머스크에게 FSD 버전 12가 언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디아블로4라는 게임을 하면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이라 좀 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윗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It is already on a lot of cars 라고 말이 있어요. 이미 많은 차량에게 FSD 버전 12가 보급이 됐다. 즉 15,000명에게 이미 보급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completely new architecture라고 합니다. We are doing extra testing. 자,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기존 버전 11까지는 어느 정도 일부 프로그래밍 코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버전 12부터는 완전한 AI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It works very well in California라고 되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매우 잘 작동을 하고 있는데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 주행 데이터, 주행 비디오를 도조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팅을 해보겠죠. 아무튼 테슬라를 잘 알고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15,000명 이상에게 버전 12가 배포가 되었고, 일반 고객에게는 내년 1월 중순이 되면요 버전 12가 배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상보다 배포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1월 중순이면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실적 발표 전까지는요, 주가가 그래도 잘 버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좀 크게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버전 12는 매우 기대가 되는 업데이트입니다. 버전 11과 12는 정말 크나큰 차이가 있어요. 버전 11까지는 아무래도 코딩 기반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칙 기반의 자율주행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버전 12부터는 100% AI 접근 방식입니다. 얼마나 성능이 향상이 되었을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베타 딱지를 뗄지,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로보택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버전 12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로보택시가 언제 출시될지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테슬라 직원에 따르면요, 이 FSD 버전 12를 키게 되면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자동차는 결코 충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규칙한 상황에서도 인간처럼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1월 중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